사람들은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인격적으로 더 성숙해질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은 분이었다면 아마 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이가 들면 모두들 다 희생적인 사람이 되고 관대해질 거라고 믿기가 쉽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주변에서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묵묵히 참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여러 경험을 하고 크고 작은 풍파를 거치면서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보면서 이 나르시시스트들도 뭔가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상은 기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은 시절의 성격이 나이가 들면서 더 심화될 뿐이라고 해요. 친절한 사람들은 더 친절해지고 괴팍한 사람들은 더 괴팍하게 된다는 거죠. 나르시시스트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나르시시즘이 이전보다 훨씬 더 악화되고 강해질 뿐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늙어갑니다. 오늘은 이 나르시시스트의 노년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평범한 사람들과 달리 이들이 늙어가는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해 7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늙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 그 첫 번째는 자기애적 상처가 최고조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아주 작은 지적이나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크게 상처받아 폭발하는 경향이 있죠. 이를 두고 자기애적 상처라고 하는데요. 나르시시스트들은 나이가 들수록 이 자기애적 상처를 훨씬 더 크게 경험한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도 불안정했던 그들의 내면이 나이가 들면서 훨씬 더 많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만 많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채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정신적 가치,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들이죠. 이들의 자부심은 돈, 권력, 외모 등 모두 외적인 것으로부터만 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이들에게는 자부심의 근원이 계속 줄어들기만 할 뿐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얻게 되는 삶의 지혜와 성숙함, 내면적 가치들을 이들은 전혀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단지 가늘고 힘없는 머리칼, 축 늘어진 살, 걸핏하면 도지는 건망증, 수시로 찾아드는 통증 등 힘없이 나약한 모습들 뿐이에요. 자신이 맡았던 중요한 역할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렸고 세력과는 쪼그라들었으며 자신의 매력과 리더십,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그 어디에서도 자부심을 느낄 만한 공급 라인을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 늙어감을 부정하는 것에 집착하거나 또는 반대로 자신의 늙고 무력함을 과도하게 어필합니다. 즉 나이 드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나이 드는 것을 손뼉치며 환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마는 이들은 남들보다 그 정도가 아주 심합니다. 어떻게든 나이 드는 것을 부정하려고 애를 쓰거나 또는 반대로 자신의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안쓰럽고 불쌍하게 여기고 특별 취급해주길 바라죠. 나이 드는 것을 부정하는 나르시시스트의 경우에는 자기가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발버둥을 칩니다. 형편만 허락한다면 얼굴을 팽팽하게 만드는 보톡스 시술, 뱃살 제거, 모발 이식은 반드시 해야 할 목록에 들어가죠. 아직은 끄떡없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 신체적 한계를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어 보이는 자동차, 패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애인 등에 집착을 해요. 이와 반대로 자신이 얼마나 늙고 힘이 없는지, 얼마나 불쌍한지를 어필하는 나르시시스트의 경우에는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을 착취하려 듭니다.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일들을 주변의 만만한 사람에게 다 떠넘기고 자신은 그런 대우를 받아 마땅한 특별한 사람인 양 구는 거죠. 따라서 이들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늘 쓸데없는 의무와 책임에 시달리게 됩니다. 세 번째, 더 괴팍해집니다. 원래도 괴팍했지만 이전보다 더 괴팍해집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들이 전반적으로 다 더 세진다고 보시면 돼요. 평소에 하던 역겨운 행동들이 더 심각해집니다.
원색적인 질투,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남들을 헐뜯고 공감 능력은 이전보다 더 떨어지며 만만한 상대를 더 많이 무시하고 경계를 더 많이 침범하고 주변 사람들과 쓸데없이 경쟁하려 들어요. 자기 자녀, 자기 손주까지 이기려 듭니다.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짜증스러워지고 문제 해결 능력은 점점 더 부족해지죠. 이런 모습은 잃어버린 정서적 균형을 되찾고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해 늙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시도하는 최후의 발버둥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나르시시스트들이 그 자리를 대신 젊은 사람들이 차지하는 것에 대해 질투심이 끌어올라 상대를 경멸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점점 힘이 세지고 영향력이 커져가는 자녀를 질투하고 아들 곁을 차지한 며느리, 딸 곁을 차지한 사위에 대해 질투하며 직장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인재들을 향해서 쓸데없이 경쟁심을 가지고 괴롭히려 듭니다. 이 때문에 늙어가는 나르시시스트의 주변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매번 불필요한 죄의식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건강하지 못한 마인드를 갖고 살게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주변 사람들을 심하게 차별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무자르듯 갈라놓고 대놓고 차별해요. 좋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좋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나쁜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나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원래도 이런 경향이 있었지만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좋기만 한 사람도 없고 나쁘기만 한 사람도 없죠. 누구나 장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들은 이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나르시시스트들을 포함해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양가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양가 감정이란 하나의 대상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가지는 것을 뜻해요. 시원섭섭하다, 웃프다, 애증관계, 힘든데 재미있다 등의 말들이 이 양가 감정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에게 사랑과 미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양가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좋기만 한 사람과 나쁘기만 한 사람으로 나누어서 완전히 다르게 취급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 편집증이 심해집니다. 편집증이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해를 입히거나 심지어 파멸시킬 것이라고 믿는 만연하는 불안감을 뜻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누군가가 자신을 망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죠. 나이든 나르시시스트는 우월함이라는 자기관념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내면이 붕괴돼 버린다고 해요. 자신의 연약함과 의존성으로 인해 복수심에 불타는 파괴적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계심이 많고 주도 면밀한 사람이 되죠. 또한 자기를 망치려 드는 짓궂은 타인들이 있다면서 계속해서 푸념을 늘어놓기도 하는데 이것은 무력감과 의존성에 대한 공포를 통제하려는 최후의 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젊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이 줄어듦에 따라 학대할 수 있는 대상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나르시시즘은 점점 더 강해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과 더 멀어지게 됩니다. 갈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공허감을 안겨주고 더더욱 비인간적으로 대우하기 때문에 이 괴팍한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아무도 곁에 오려 하지 않는 가운데 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위대함과 전능함을 유지해주던 모든 것이 붕괴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연약한 자아와 세계는 동시에 의미를 상실하고 이로 인해 절망이 생기며 이 절망이 병적인 우울증을 불러온다고 해요. 때로 이 나르시시스트의 곁에 끝까지 남아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늙은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에게 의지하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을 가혹하게 대합니다.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누군가가 주변에 계속 존재한다면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의 불안정한 내면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 그 사람을 이용하며 살아가게 돼요.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모조리 떠넘기고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그 사람을 더욱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거죠. 불쌍한 척 자신의 나약함을 하소연하며 그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지만 그 사람이 해준 것들에 대해 전혀 고마워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을 실망시킬 때에만 발악하듯이 그 사람을 통제하려 들고 비난하고 가혹하게 불평한다고 해요. 따라서 곁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희생하던 사람도 시간이 지날수록 참다 못해 이 나르시시스트를 멀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7번째, 약해진 몸 때문에 히스테리를 일으킵니다. 나이가 들고 노년기에 이르면 누구나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아플 수 있죠.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들은 이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물론 자기 몸이 약해지고 아프게 되는 것을 반가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불평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그 정도가 다른 이들에 비해 아주 심각하다고 해요. 이들은 자신의 몸에 문제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점점 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고 느끼는데요. 이들의 허약한 자존감은 그것을 견뎌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들의 무의식적 내면 속은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에게 벌어지는 문제를 직면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몸이 약해지고 점점 아파지는 것에 대해 거의 히스테리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공황 상태는 신체의 마비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해요. 사실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된다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그렇게 반가워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화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더 늦추고 싶어 하죠.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인간관계를 잘 유지했던 성격 좋은 사람들도 시간이 갈수록 자신감이 떨어지고 성격이 약간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세계가 위축되면서 갑자기 좀 이기적으로 변한다든지 불평을 하고 욕심을 부리는 등 자기애적 특성들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감이라는 지원을 받으면 이들이 노년의 현실에 적응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는 많이 다르죠. 나르시시스트들은 절대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통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부류가 아니에요. 주변에서 아무리 칭찬하고 격려를 해준다 해도 이들의 비정상적인 모습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즉, 이 나르시시스트의 문제는 보통 사람들의 잠깐 거쳐가는 이기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절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헤어지시고 거리를 두시기 바라고요. 나르시시스트가 가족이거나 헤어지기 힘든 경우에는 제 채널의 나르시시스트를 변화시키는 법을 비롯해 여러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